전주시와 완주군이 2년간의 준비 끝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두 차례 실패를 거울 삼아 시내버스 공영제의 기틀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전주시는 완주군과 복잡하게 얽힌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지간선제를 도입했지만 불과 2주 만에 원상 복귀했습니다. 두 지자체 간 소통과 협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는 6월 완주 이설을 시작으로 9월 소양과 상관 구의, 내년 9월에는 삼례와 봉동 용진 등 군 전역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완주 전 지역을 다니던 전주 지역 시내버스를 주요 환승 거점까지만 운행하되 각 마을 단위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주 역시 오는 9월부터 14개 주요 노선에는 전철버스, 주요 시장이나 신시가지, 대형병원 등 39개 노선에는 도심버스, 나머지 농촌마을에는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노선은 123개에서 53개로 60% 가까이, 차량은 408대에서 356대로 10% 이상 줄어 한 해 83억 원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서 전주시는 지간선버스가 도입되면 1인 평균 시내버스 통행 시간은 28분에서 25분, 환승 대기 시간도 13분에서 5분으로 크게 단축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두 지자체나 지방공사, 시설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공영제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5개 운수업체는 전주, 완주 지간선제 추진과 병행하여 전주시의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던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주민 편의를 높이면서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상생과 협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주시와 완주군의 버스 노선이 개편될 예정인데요.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과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간선제 쉽게 말하면 전주 지역은 전주에서 또 완주는 완주에서 이 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요 노선은 지금처럼 시내버스가 또 이제 마을 단위 노선에는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요? 네, 우리 전주 시내버스는 총 123개 노선에 408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50%가 넘는 210대가 완주군 소재와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드물고 승객이 많을 때는 한때 시내버스가 호황을 누렸습니다만은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승객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그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렇게 날로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이 시대적인 교통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주 완주 지간선제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네. 전주와 완주의 대중교통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두 차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주요 쟁점이 어떤 부분이었죠? 전주 완주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과 2012년에 두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전주 완주 간 소통이 좀 부족했다. 두 번째는 준비가 좀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내버스를 목적지까지 가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고요. 네. 완주군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그 시내버스를 최소 비용으로 완주군까지 많은 차량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 측에서는 이 노선권이 업체 측으로 가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일명 전주완주 지간선제 상생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인원은 12명인데요. 전주시와 완주군 버스업체, 시민단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간선제 시행 시기와 방법, 노선 개편안 확정, 그다음에 재정 분담 등 제반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전주 완주 지간선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네.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그다음에 행안부 빅데이터 분석팀에 의뢰해서 효과 분석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오는 6월과 9월 단계적으로 이 지간선제를 확대할 계획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공영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시내버스 공영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성공이 되면 흑자 노선과 적자 노선이 분명히 이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영제로 할 수도 있고 네.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영제나 민영제, 준공영제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 마을버스를 2020년 11월부터 14대로 6개 지역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영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전주 완주 지간선제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첫째는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 전주 시민뿐만 아니라 완주군도 상당한 기간, 그 혼란 기간에 빠질 수가 있고 네. 또한 버스를 감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차에 따른 운전은 해고라는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고 완주군에서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금년 6월에는 이서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9월에는 구이, 상관, 소양 지역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9월까지 3내 봉동, 용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네. 노선 개편에 따라서 이 버스업체에 지원되는 이 보조금도 줄을 텐데 이 버스업체들은 어떤 좀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시내 버스 업체에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업체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시행이 되면 일부 노선이 이제 폐지가 되고 버스 감차가 불가피합니다. 그에 따른 감차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필요할 경우에 취소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용역이나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